오늘은 베어스타코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희연제 김선규라고 합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어스타코 대표는 아니고요. 지금 유맨이라는 마케팅 회사의 대표인 유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베어스타코 근데 어찌됐건 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같이 하고 있죠. 예, 공동 창업자분이랑 같이 하고 있고 사실상 그분이 요즘에 베어스타코의 실세이자 대표입니다. 네, 뭐 어찌됐건 장사만 잘 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체인 사업, 저도 체인 사업 하고 있지만 체인 사업만 잘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이 타코에 대한 키워드도 좋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타코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역삼동에 굉장히 위치도 좋은 곳에 그 GS타워 바로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점심에 간단히 드시거나 브런치 개념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베어스타코의 좀 방향성이나 좀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방향성은 점주님들이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돈 버는 프랜차이즈를 하자. 왜냐면은 진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요즘에 생기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점주님이 진짜 그냥 인생을 갈아 넣어가지고 거기 장사하면서 하시는데 막상 이제 한 달 지나보면 이제 버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뭐 처음에 이제 재밌어서 이 일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이 우리 브랜드를 믿고 찾아오는 점주님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자. 이게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네. 맞아요. 어찌됐건 뭐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익성을 위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 요즘에 좀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리뉴얼 창업에 대한 키워드거든요. 내가 기존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개인 카페를 하고 있는 분들 혹은 개인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로서는 이 상권에서는 좀 안 먹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베어스타코로 전수 창업을 했을 때 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좀 리뉴얼로 이 베어스타코를 했을 때 좀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노원 상권을 좀 분석해서 정말 신규 창업이 아니라 업종 변경에 대한 전략 계획서를 들고 제가 노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기 전에 저희의 타겟팅은 좀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핫도그 브랜드나 이제 버거, 수제 버거류 브랜드들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좀 어렵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파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좀 안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음식들이 좀 유행을 타는 음식들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핫도그류 같은 경우는 만들기 쉽고 뭐 간편한 음식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저희의 정서랑 약간 핫도그는 좀 아직은 좀 밀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멕시칸 푸드에 대한 키워드가 더 좀 안 맞지 않나요? 우리 정서랑? 멕시칸 푸드는 제가 어쨌든 멕시칸 푸드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치킨이나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뭐 떡볶이 이런 것처럼 주기적으로 먹지는 않지만 안 먹어보신 분들은 없어요. 이 멕시칸 푸드가 제가 다 물어봐도 멕시칸 푸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 인지도가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핫도그 안 먹어본 사람도 없잖아요. 핫도그 안 먹어본 사람 있나? 핫도그를 오히려 더 반대로 희소가치지 않을까요? 너무 핫도그, 햄버거 이런 거는 특히나 햄버거 이런 거는 롯데리아, 버거킹 이런 데들이 너무 꽉 잡고 있어요. 맥도날드. 근데 거기에서 어찌 보면 이 타코라는 게 희소가치도 있으면서 예전에는 미국 가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을지로나 뭐 이런 데들이 너무 그런 키워드를 잘 잡고 있고 좀 핫플로 좀 급부상하다 보니까 좀 그런 여파들이 좀 더 있고 좀 간단하게 즐기는 간편식의 개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럼 베어스타코를 리모델링 정말 그 노원처럼 리뉴얼을 해가지고 뭔가 변환을 했을 때의 좀 반응도는 어땠나요? 상당히 긍정적이셨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핫도그랑 햄버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그냥 저의 그냥 감각이나 그 느낌이나 감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많이 베어스타코 본사로 연락을 하셔서 지금 요래요래해서 좀 어려운데 우리가 좀 멕시칸 푸드 쪽으로 좀 업종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문의가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부터 좀 파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저도 뭐 분석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핫도그나 버거류들이 많이 보존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냥 직원들이랑 이제 분석했을 때 결과는 일단은 음식 자체의 단가가 워낙에 싸다 보니까 이게 점주님들이 고생하면서 고생 대비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음식 자체의 가격이 싸다 보니까. 사실 핫도그 대표님 10,000원짜리면은 좀 먹는데 고민 되시지 않겠어요? 조금 비싼 감이 없잖아 있죠. 그냥 네. 핫도그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우리는 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500원, 1,000원 뭐 비싸봐야 2,000원 요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핫도그 개념은 브런치로는 그 스태프 핫도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10,000원이 넘어간다? 이러면 좀 비싼 느낌이 많죠. 네. 비싼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멕시칸 푸드는 그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의 이 베어스타코의 마진율 뭐 이런 것들은 좀 높은 편인가요? 어때요? 저희는 진짜 제가 21년도 처음 베어스타코 시작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원가율이 28%까지 낮았어요. 당시에. 요즘에 음식점으로 28% 나오는 거 없어요. 21년도에. 아 21년도에. 네, 21년도 28%까지 아 그러면 나왔다가 조금은 지금은 한 30% 초반대? 30% 중반대까지도 지금은 치솟고 있어요. 네, 이거는 중반대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방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사회적인 그냥 현재 그러니까 물결 흐름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방어를 하는 게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들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리뉴얼을 해서 다른 브랜드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인원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재료 코스트를 35%로 했을 때에 나의 마진율이라든지 운용에 있어서 크게 인원을 많이 추가해서 해야 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그냥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매출 5천 하신 분이 본인 혼자서 일한 매장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혼자서 5천을 가능한가요? 혼자서 5천을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분이 그냥 갈아 넣은 거예요. 알아 넣어도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5천을 한 건데 지금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서 넣어가지고 혼자서 5천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두 명이면 어떻겠어요? 네, 두 분이서도 충분히 이 매장을 5천 정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저희는 지금 이제 체계나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원팩화 요즘 많이 원팩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점주님들이 공수나 이런 걸 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5천 정도의 매출을 했을 때 대부분 이런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좀 중요하게 조금 그리고 와닿는 부분이 수익적인 부분인데 지금 베어스타코는 배달도 하고 있고 홀 장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료 대비해서 그 매장은 얼마의 수익이 좀 났던가요? 사실은 이게 보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할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 그 5천을 했던 매장이 배달 중심 매장이었어요. 네, 배달 중심 매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참고로 홀 매장도 저희 서빙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홀 매장 한다고 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음식을 내어주고 알아서 먹고 이제 집기를 반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상에 이제 뭐 음식을 만드는데 이제 큰 이제 무리나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익적인 부분이 아시잖아요. 그 배달의 중심이다 보면은 워낙에 이제 떼가는 수수료라든지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많이 못 가져가긴 했지만 배달이 거의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제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 정도면은 뭐 많이 못 가져간 게 아니라 솔직히 배달 위주로 하는 매장들의 코스트가 되게 비싼 데들이 있어요. 치킨 브랜드라든지 메인 브랜드들은 굉장히 코스트 자체가 높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5천 매출로 치킨 매장들은 제로 코스트 빼고 배달 수수료 빼면 500 가져가는 매장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대비 리뉴얼을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5천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네. 이러면 리뉴얼 비용은 몇 달 안에 뽑았을 것 같은데. 몇 달 안에 당연히 뽑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사실은 저희 직원이었어요. 직원이 직영점을 가맹으로 인수한 사례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1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일하고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그러고서 이제 나 이 매장을 진짜 인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서 그 친구가 또 성실하기도 했고 워낙에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직영점에서 이제 가맹으로 이제 양도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됐고 역시나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던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브랜드든 어떤 업종이든 점주의 역량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도 카페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라든지 고객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제품이 나가는 거에 대한 퀄리티도 굉장히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일했던 친구가 나가서 했을 때 반응도 오고 매출도 나오고 수익도 괜찮다? 이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베어스타코의 방향성도 어찌됐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개수도 많아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당연히 용의가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신규 매장이 아니라 업종 변경이라는 거는 보통 주머니 사정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가게가 어렵고 내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뭔가 새로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찾아보는 게 저는 업종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본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마 뭐 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실제로 기존에 이제 위스키바에서 베어스타코로 업종 변경한 케이스를 보면은 정말 그분은 간판 하나 교체하셨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톤앤 매너는 그래도 좀 맞춰주셔다 보니까 그거 본인이 직접 다 저희한테 물어가지고 자체 시공하셔가지고 장사를 하셨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안 나오는 매장이었습니다. 그 매장이 베어스타코 하시고 거의 한 5천까지 매출을 올리셨고, 이게 저한테도 워낙에 좋은 사례고 좀 뿌듯했던 사례다 보니까 이 사례를 기반으로 점주님들의 업종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리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아마 점주님들 입장에서도 제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배달 매출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뭐 수익을 냈다는 매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매장이 만약에 배달 매장이 아니라 홀 매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배달로 떼가는 수수료가 아무리 못해도 최소 20%다 합치면 배달료 합치면 20%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5천만 원 팔았을 때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을 배달 수수료랑 배달비로 나간다는 건데, 그게 홀로 유도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수익은 또 점주님께서 또 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업종 변경과 동시에 그 매장에 맞는 마케팅을 좀 심도 있게 좀 전략을 구성을 해가지고 홀 매출 상승에 대해서 힘을 또 쓸 거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게 조금 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떤 업을 할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위치를 많이 찾는 편이고, 저는 임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매장을 하려면 임장을 다녀서 매장의 위치를 어떻게 고를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배달을 위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매장 결정과 홀을 위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매장 결정은 좀 분명히 나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베어스타코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홀 배달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홀을 비중을 좀 더 넣어서 뭔가 맥주라든지 음료라든지 커피랑 같이 해서 판매를 할지, 아니면 배달 위주로 해서 나는 그냥 내가 혼자 진짜 5천만 원 갈아 넣어서라도 임대료 싼 데서 나의 수익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좀 배달 위주로 좀 특화될 수 있는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좀 배후에 배달 밭이 좋은 곳, 어떤 곳이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 오피스텔 지역 그리고 빌라 단지, 이런 쪽들이 훨씬 더 배달의 치중이 높아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들은 가족 단위로 집에서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배달을 하나하나 시켜 먹는 분들의 빈도수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 쪽들이 배달에 좀 특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어스타코를 정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좀 베어스타코는 좀 열려있는 느낌인 것 같으니 좀 창업을 하시는 분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좀 같이 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6월 달에 제가 사실 베어스타코를 오픈하게 된 좀 계기가 됐던 브랜드이기도 한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치폴레라는 브랜드가 SPC 통해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상륙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진짜 그 캘리포니아 맛을 찾으려고 처음에 베어스타코를 고민했던 것처럼 요번에 치폴레가 들어오는 게 제 약간 향수이기도 하고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근데 또 치폴레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곧 멕시칸 푸드의 새로운 붐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멕시칸 푸드 브랜드를 잘 모르셨던,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셨던 예비 점주님들이 계시면은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대표님 요즘 운영하고 있는 푸르파파도 요즘 정말 너무 잘 나가서 너무 부러운데,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딱 그 시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아무튼 뭐 푸르파파도 막 혹시나 이제 카페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또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분들 다 올해 안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